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전자산업기사 과제 3번 회로 및 펌웨어 설계를 프로테우스로 동작시켜 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있던 내용들하고 회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 과제 수행해 보면 EPROM으로 현재 데이터를 저장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EPROM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비슷한 건 내용이라 전체 내용을 동작을 시켜가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방법을 하나 해야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동작이 되도내리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려면 EPROM 데이터 부분을 좀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깜빡깜빡거려야 되고요. 우리가 EPROM에 저장하는 것은 이렇게 가서 요 내용이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EPROM 한번 볼게요. 자, 먼저 EPROM이 현재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실행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킬 때 이 두 번째 스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버깅 상태로 바뀌어요. 이때 어떤 부분은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원래 표시되는 부분을 지웠어요. 지금 현재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 EPROM 상태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혹시 보이시는 분은 관계없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스텝 버튼을 누른 후에 디버그 메뉴에 가시면 마우스 쭉 내리세요. 여기 3번 AVR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AVR. 여기 가시면은 5번에 EPROM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이렇게 처음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EPROM에 내용이 써져 있어요. 내용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아마 이제 저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초기화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원하시는 내용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원래 초기 상태가 이거였는데 제가 이전에 작업하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프로테우스는 전원을 껐다 키는 거하고 다르게 시뮬레이션 온오프 하게 되면 어떤 변화에 컴파일을 새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은 여기 첫 번째 000400 되어 있죠. EPROM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EPROM 비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새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EPROM 라이트 부분을 활성화 시키세요. 소스마다 다르겠지만 자, 지금 현재 얘를 EPROM에 라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다른 코드에 의해서 얘는 동작이 되지만 이 SW3번은 이 두 가지가 동작이 된 후에 그 내용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은 쓰여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즉 메모리가 차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스텝 버튼을 누르고 이 창이 보이시는 분들 ABR EPROM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첫 번째 라인에 00이라고 써 있으면 아, 비어 있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비어 있지 않게끔 채워야겠죠. 자, 다시 실행을 하고 원래 상태에 가서 여기서 보면 뭐 쫓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쭉 가서 CDS 값 나왔을 때 SW 눌러라. 현재 시간과 CDS 값과 온도 내부에 EPROM이 저장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얘기입니다. 자, SW1을 눌러서 클락 모드에 가서 시계를 활성화 시키고 이 상태에서 다시 SW1을 눌러서 센서 모드를 활성화 시켜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CDS 값도 이렇게 변화가 되죠. 변화되는 것도 있고요. 또 온도 값도 변화가 될 거예요. 템프 값도 변화가 됐죠. 자, 이 상태를 저장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8 저장을 했습니다. 자, 라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고
EP롬에 가보시면 01, 02, 32 이렇게 써있죠. 이러면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프로테우스 연습하시는 문제가 없으신데 요구사항이 여기 하나 있어요. 전원을 완전히 제거했다가 다시 전원을 켠 후 위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끔 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프로테우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멈추게 되면 전원을 뺀 거와는 같은데 현재 소스 코드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EP롬 라이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우스를 연습하실 때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서 EP롬에 라이트가 안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다시 실행. 자, 이제 우리가 전원을 완전히 제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제거했다 다시 켠 후 1에 가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초기 상태죠. 1에 가 초기 상태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SW3번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저장됐던 시간과 나와라. 그러면 얘를 누르면 아까 저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전원을 뺐다 꽂아도 EP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우스로 연습하실 때 지금 살아 있죠. 문제는 여러분의 코드에 이 라이트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를 아까 분명히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값을 보기 위해서 전원을 껐다 켰으니까 얘도 멈췄다 실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버리면 그렇죠? 여기 엉뚱한 소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현재 이 내용이 저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 내용이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 내용이 저장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와 같이 할 때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얘가 활성화되고 실제 하드웨어 연습하실 때는 관계없어요. 프로테우스 가지고 코딩을 하고 동작을 확인할 때는 여기 보시면 지금 EP롬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 시계 모드를 가서 스톱 버튼 눌렀습니다. 실행 버튼 누르고 여기 가서 시간 확인하고 다시 눌러서 센서 모드 활성화하고 자, 뭐 CDS를 움직이시든가 동작을 시키시든가 온도를 낮춰서 온도를 뭐 30으로 바꿨어요. 55 눌러. 자, 이러면 이 내용이 저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에 있는 4 전원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프로테우스 연습하실 때는 전원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멈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얘네는 전원을 제거했다 다시 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상태에서 다시 켜버리면 이 라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세요. 비활성화 시키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했어요. 자, 이제 전원을 완전히 제거했다 다시 실행한 효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초기 동작을 하고 나서 S3번을 스위치 3번을 누르면 아까 저장됐던 내용이 나와야 되죠. 자, 우리 얘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저장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하드웨어와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물론 CDS 내용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컴포트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 지난번 CDS는 온오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리얼타임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요거만 바꿨어요. 얘만. 그래서 실제로 CDS의 저항값의 변화가 되는 내용을 그래프로 좀 더 쉽게 표현하려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터치 LDR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TORCH 치시면 LDR이 있습니다. 이걸 검색하셔서 이렇게 회로를 꾸미시면 여러분들 공개과제 1번부터 3번까지 연습하시고 뭐 회로 구현하고 연습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 만드시면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블럭 하나씩을 프로테우스에서 LCD만, 초음파만, 시리얼 포트만, 온도
온도 센서만, 뭐 CDS만 이렇게 좀 나눠서 연습하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엮어서 한 번에 동작을 시키다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3가지 동작 중에 2가지는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약간의 얘네가 변화 주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공개 1번부터 3번까지 산업기사 설명 문제를 프로테우스 동작을 구현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프로테우스 가지고 구현하시다가 잘 안되는 게 있으시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또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번부터 3번까지 설명된 전자산업 기사는 이번 시간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파이스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스파이스, M스파이스, I스파이스 이런 것처럼 프로테우스에도 프로스파이스라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주 짧은 시간에 변화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스파이스 엔진을 사용을 해서 스파이스 분석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프로테우스에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스파이스 부분이 어느까지 지원이 되는지 이런 맛배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스파이스 실습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